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근대 언어학의 아버지라는 노암 촌스키 이론 정도는 당연히 한 번쯤 읽어봐야겠죠.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언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자, 이분의 생각과 함께 저의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영어의 모국어라 할 때 마더텅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습니까? 어머니 혀로 배운다고 해서 마더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피어스텅이 맞죠. 어머니 혀로 배우지 않습니다. 동료들의 또래 집단의 혀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민을 가면 그 자제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어를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엄마한테 배웠으나 실제로는 친구한테 배웠던 영어가 그들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인토네이션, 억양 같은 것은 결국에 동료들에게서 다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예를 들어서 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가 있어요. 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들은 이야기를 못 하겠죠. 그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더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아이의 자제분들은 어떻게 한국어를 할까요? 또는 외국어, 모든 언어를 할까요? 전 세계가. 그 이유는 바로 또래 집단에서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이 아이와 놀아주지 않아도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또래와 만나는 순간 폭발적으로 언어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국어란 마더텅은 잘못된 단어라 피어텅이 더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노암 촌스키 이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노암 촌스키의 Theory LAD 이론,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 습득 장치. Every human is born with innate in principles language.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타고난 그런 언어의 원칙, principle, 어떠한 규율, 그런 것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 자, 그래서 규칙을 스스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spontaneously 스스로 자발적으로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 자발성이 바로 또래 집단에게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으로 말합니다. 그냥 배운 거를 들어온 대로 인풋이 있어서 그대로 아웃풋을 한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창조적으로 아이들은 만들어냅니다. 인풋이 없어도. 자, 또래 집단의 그런 영향력이 자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파버리 오브 더 스티뮬러스 티어리, 이것은 바로 빈약한 자극 이론. 그러니까 자극이 적은데 그래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What children hear is incomplete and often ungrammatical. 자, 뭔가 아이들이 듣는 것은 완전하지 않으며 흔히 문법적으로도 ungrammatic, 문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can account for the quality of their utterance. 아이들이 듣는 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많이 들어라. 많이 들어서, 많이 읽어서 인풋을 증가시키면 아웃풋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듣는 것은 그래서 그 utterance, 아이들의 발화, 말을 하는 거죠. 말하는 것의 그 창조성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듣는 것이 결국 들으니까 말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이들은 언어의 성장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도움이 되죠.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또래 집단에 있을 때 더 파괴적이고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모국어는 마더텅이 아니라 피어스텅이 맞는 게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뒤에는 그래서요, 부모들의 교육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영어 교육에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아서 읽으면서 같이 영어로 바꿔볼게요. 자, parents often try to accelerate children's development by providing clear directions and examples. 부모들은 흔히 아이들의 능력, 개발을 촉진시키려고 해요. accelerate, 가속화시키려고 합니다. 명확한 지시와 예를 보여줌으로써
자, 이걸 영어로 바꿔볼게요. 영어 선생들은 잘 모르고 아이들의 영어 발달을 명확한 지시, 문법이나 구문 독해나 기타 등등등등 이런 지침을 통해서 또는 예를 통해서 뭔가 발전하기를 accelerate 하려고 하죠. After all, why shouldn't a parent who is more experienced help the child avoid errors that are avoidable? 결국에 왜 이거 잘 보세요. 부모들은 영어 선생은 more experienced 더 경험이 많은 영어를 더 잘 알겠죠? 이분들은 help child 아이가 avoid error 에러를 피하도록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 avoid 피할 수 있는 실수를 피하도록 도움을 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어 선생이든 영어 책이든 간에 뭐든지 간에 뭔가 완벽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뭔가 에러를 피하게끔 하지 마라. 그냥 그들이 실수하게끔 하라는 거죠. The answer is that although children need and desire guidance, and the guidance is good for healthy child development, there can be too much of good thing. 자, 비록 그 대답은 이거예요. 그 해답은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면 도와주면 안 되느냐. 비록 아이들이 필요하고 가이드를 요구할지 몰라요. 원할지 모르죠. 그리고 가이드가 건강한 아이들 발달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too much 지나치게 좋은 겁니다. 왜 should help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나친 겁니다. 그것은. It is equally important to allow children to explore what is for them uncharted territory, to run into dead ends every and now and then. 똑같이 중요한 건 아이들이 탐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What is 그들에게 uncharted 차트에 나와 있지 않은 영역, 다시 말하면 미지의 영역에 탐험하고 그리고 run into dead end. 이게 미지의 영역이 뭘까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이 지문이라는 게 모르는 단어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해석할 때 미지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을 막 탐험한다는 것은 에러를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dead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런 것을 때때로 경험하는 건 좋은 거예요. Parents find it especially difficult to let go, to refrain from controlling their child's every move. 부모들은 영어 선생은 특히 let go, 내버려두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아야 되는 거죠.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Control their children, 그들 아이들의 모든 움직임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모든 영어 해석이나 또는 영어 방식이나 영어 해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모두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Refrain from, 당연히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As long as the child is safe, however, he should be allowed to make his own imperfect decisions, to experience the pain of failing and pleasure of learning, the pride of success and the vulnerability of independence. 자, as long as child is safe. 그러나 아이들이 안전한 이상, 선생은 allowed make his own imperfect decision. 아이가 그 자신의 완벽하지 않은 결정을 하게끔.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리스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발음의 연음까지도 가르쳐주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연음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된 발음이거든요. 제가 마로 해야 될 걸 고구마 대충 발음했죠. 대충 발음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케어를 해가지고 그 예를 보여주면서 알려주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결국에는 영어를 망치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가이드를 받으니까 이해가 돼서 좋죠. 단 그 하나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열을 버리는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어를 창의적으로 습득합니다. 창의적으로 듣고요. 창의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완벽한 결정을 불완전한 결정을 하도록 그리고 경험하도록 실패의 고통을 경험하도록 그렇죠? 해석의 오류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실패의 고통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학습의 즐거움
성공의 프라이드를 갖고, 그리고 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의 취약성, 그렇죠? 독립적인 것은 스스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취약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쩜 읽으면서 영어 학습과 똑같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영어 강의가 과연 맞는 것인가? 그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를요. 여러분의 영어 강사가 신뢰가 준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설득력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때로는 의심하셔야 돼요. 설득이란 건 나에게 쉽게 느껴질 때예요.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익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바로 함정일 수 있겠죠. 새롭지 못한 거니까요. 개인의 경험은 미천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나는 외국에 살아봐서 하는데, 내가 영어를 해봐서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경험이에요. 개인의 경험은 미천하기 때문에 항상 실험이라는 게 동반되죠. 제 강의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여러 명에게, 수십 명에게, 수백 명에게 실험을 했고, 수천 명 되겠네요, 대략. 하여튼 실험을 했고, 거기에서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단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실험이 돼야 되는데, 강사들은 개인의 경험치만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도 제대로 돼야 돼요. 그냥 제가 강의 때 성적 올랐다, 이건 아니에요. 얼마나 기간, 오염된 건 없는가, 실험에 오염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강의를 했지만 그 아이가 또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배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헷갈릴 때는 노암 촘스키 이론을 한 번쯤 봐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머더통이 아니라 피어스통이 아니겠는가.